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정상회담 잘 된 걸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요즘 무슨 일로 바쁘십니까? 뭐 비슷하죠. 네. 뭐 제 많은 시간은 뭐 국정 지원할 수 있는 네. 이제 민생 법안 네. 뭐 이런 거 연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씁니다. 네.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듣고, 네. 예, 그리고 특히 뭐 지역구 내려가서는 어려운 점들 이제 이야기 듣고 거기서 또 이제 법안 아이디어도 많이 찾고, 네. 뭐 주로 알겠습니다.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한미일 외교 선순환 구조가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정착이 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랑 좀 비교를 할게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한미일 외교 선순환 고리가 끊어져 있을 텐데, 네. 이제 한미 관계가 이제 김정은 정상회담 피크를 이제 갔다가, 네. 그다음 이제 트럼프 하노이 회담 깨지면서 결렬되면서. 이제 한미 간의 관계도 안 좋아지기,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트럼프가 방위비 뭐 5배 올려달라, 네. 좌충우돌하면서 억지 외교를 하면서 네.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남북 간에도 오히려 김정은이 이제 문재 정부 패싱하려고 이제 트럼프랑 예. 직접 하려고 그랬죠. 직통라인 뚫으면서 미국 한미 관계도 좀 소외되는.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만날 때 예. 문재인 대통령 오지 말라고 계속 하기도 그렇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가 외교사에 있어 보면 거의 최악이었는데, 조금 꼬였죠. 네, 중국하고도 안 좋고, 네. 사드 이후의 문제 잘 못 풀고 사드 제재 계속되고, 일본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도 이제 위안부 회담 뭐 협상 파기한다 그러면서 서로 상호 제재 네. 막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교 관계의 기본 원칙은 우리한테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 나라다고 하면 어느 정도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니면 러시아처럼 이번에 인류의 사실상 적으로 부상했잖아요. 침략 행위를 네. 공공연히 자행을 했고, 이제 그런 나라 아니면 이제 잘 지내는 게 필요한데,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뭐 다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동쪽 고리, 미국, 일본과의 외교 관계는 이번에 푸는 거죠. 미국과는 이제 워싱턴 선언.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은 이제 과소평가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큰 걸 얻은 거예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협의체. 미국이 아태 국가 중에 핵 협의를 하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협의체에 들어오고 싶어서 지금 기시다 총리가 빨리 온 겁니까? 그게 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일 회담 보면 핵 협의체 자기도 들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잖아요. 네네. 그럼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서둘러서 지금 방한한 이유가 안보 문제다, 이런 얘기 지적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우리 북핵 위협에 사실 한국은 핵실험을 하든 미사일을 쏘든 어느 정도 안보 불감증에 빠져가지고 국민 여론이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언론에서 크게 떠들지도 않고 또 했구나, 한 번 더 했구나. 네. 그냥 뭐 일상적인 일이 또 한 번 일어났듯이. 근데 일본은 거의 계엄 비슷하게 일본 주변으로 경보, 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쏘기 때문에 경보가 울리고 출근 못하고 지하로 대피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핵 위협은 일본이 체감하는 게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핵 협의체 만드는 거 보고 야 빨리 해라, 우리가 더 지금 급하다, 이런 여론이 정치권에서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이제 그게 아마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우리는 별로 얻은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얻은 게 있죠. 뭘 얻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시다가 급했다, 마음이. 네. 조바심이 났다. 자, 조바심이 나와서 왔어요. 그런데 빈잔도 안 채우고 성의도 없었잖아요, 지금껏은. 아니지.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를 보면 네. 끊어졌던 남북 관계가 정상회담 한 것만으로도 우리 과거에 높이 평가했죠. 높이 평가해야죠. 지금 셔틀 외교가 중단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네. 그거 복원한 것 자체만 해도 큰 성과예요. 큰 성과라고요? 큰 성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네. 남북 정상회담에 앞으로 뭐 윤석열 정부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뭐 급해하지 않으니까 뭐 없고 한 10년간 안 했다. 네. 그러다 남북 정상회담이 한번 또 되면 네. 그 성과라고 봐야죠. 그런데
반성과 사과는 거의 없었고 또 성의를 보여주지도 않는데 만약에 그 전에도 역사 과거 역사를 용서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정상회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번에 제가 이제 큰 성과를 보는 게 네. 반도체 협력을 강화한 건데 반도체 포함해서 배터리, 우주, 양자 이런 미국하고 한 협력이 강화된 건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예. 성과라는 걸 괜찮습니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문재인 정부 때는 한국하고는 반도체 협력 절대 안 한다 해서 대만의 TSMC 공장을 유치를 했어요. 일본에. 예, 일본이 했죠. 유치를 했어요. 네. 만약에 당시에 그 한국이랑 관계가 좋았으면 네. 한국하고 대만하고 유치 경쟁이 벌어졌을 거예요. 조건 좋은 대로. 근데 한국은 아예 오퍼를 하지 않고 예. 대만에만 오퍼를 해서 보조금 주면서 유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만 입장에서는 독점이죠. 우리 아니면 갈 데가 없다. 예. 한국은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일본이 그래도 아무리 국력이 경제력이 떨어졌어도 지금 유럽까지 포함하면은 한 5번째 안에 드는 국가인데 그 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이제 그게 복원이 된 거죠. 이번에 반도체 협력을 다시 재개하기로 하고 일본의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랑 네. 우리 반도체랑 이 한 몸으로 같이 가기로 했다. 이것만 하더라도 큰 경제 성과죠. 경제 성과가 있었다. 아무튼 과거 그 기시다 일본 총리가 가슴 아프다. 개인 의견으로 가슴 아프다는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좀 근데 그걸 이제 좀 과소평가하는 기류가 있죠. 왜냐하면 예. 그 개인 의견이라고 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일본 국민적인 여론 그리고 일본 그 당 지금 네. 집권당 여론과 김대중 오부치 당시에는 굉장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당시에는 그 전에도 전후로 네. 일본이 사과를 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일본 극우 경향이 강화돼가지고 급격히 우경하게 됐고. 사과는 절대로 없다가 일본 다수 당론이에요. 한국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제 기시다는 총리로서 이제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성의로 봐줘야 됩니까? 그 정도는 성의로 봐야죠. 그래요? 이 정도는 아베도 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의 얘기는. 아베가 하고 끝이라 그랬죠 그때. 네. 그게 이제 다수 당론이 된 거죠. 예. 일본 그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2015년에. 그렇죠. 그 이후로는 사과라는 게 전혀 아예 없었죠. 없었죠. 네. 그런데 가슴 아프다 얘기도 사과, 성의로. 아니,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래요. 예를 네. 들어 우리가 네. 북한에 대해서 과거사 한국 전쟁 침략한 것에 대해서 사과 요구하지 않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 우리가 사과 요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사과 요구는 하지만 네.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이제 뭐 이렇게 결정지을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미래는 미래대로 나아가고 사과 요구는 지속하자. 이렇게 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중요한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왜 검증단이 아니라 시찰단입니까? 검증은 IAEA에서 하잖아요. IAEA에서. IAEA에서 하고 네. 그리고 한국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검증단에 네. 일부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시찰단은 플러스 알파 기회를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제 시찰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해야 돼요. 예. 추가 협의를 해야 되고 좀 더 꼼꼼하게 그러니까 IAEA에서 보는 것 중에서 네. 좀 보완할 게 없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서 네. 시찰단 구성하고 일정 잡을 때 좀 많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정도의 조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일단 시찰단? IA 검증단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습니까? 그건 국제사회에서 하는 것이고. 국제기구지만 거기에 일본이 돈을 제일 많이 낸다면서요. IAEA랑 싸우는 국가는 북한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우리가 뭐 IAEA 결론 나오면 이미 뭐 무슨 결론이 나오든 불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고. 예. 물론 IAEA 결과 나오는 거를 꼼꼼히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네. 한 6, 7월쯤 나오나요? 네. 근데 아무튼 IAEA 나오는 거는 미리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뭐 꼼꼼하게 챙겨야죠. 의원님은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고 한일 정상회담도 못지않는 성과가 있었고 어쨌든 문재인 거기다- 정부 때 상당히 좀 그 틈이 벌어진 네. 미국 일본 간의 외교 공백을 네. 거의 다 메꿨다.
그게 큰 성과라고. 미국, 일본 간의 그 공간은 메꿨는데 중국은 조금 불안합니다. 중국에도 좀 신경 써주시고.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중국 신경 많이 써야 되고 네. 중국은 러시아처럼 이렇게 각을 크게 세우는 건 좀 반대를 합니다. 안 되죠. 저 경제는 지금 무역 수지 적자 거의 중국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과 직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대중관계는. 네.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 얘기는 했잖아요. 북한이 핵실험에도 제재도 안 하는데 네. 그럼 우리가 뭐 워싱턴 선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네. 이건 할 말은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 말은 해야 되죠. 적대 세력, 적대 국가 이런 단어는 부적절하죠. 중국은 적대 국가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문제도 좀 물어볼게요. 김재원, 태화영호 두 최고위원 오늘 징계합니까? 오늘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근데 빨리 나올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좀 오래 걸립니까? 본인 소명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네. 징계 수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최고위원들 기류를 보면 두 분 다 좀 중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예. 뭐 이런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정광훈 세력과 단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김재원 최고 최근의 그렇죠. 행보를 보면 네. 자기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의 예. 뭐 지금 당원들, 지지자들 그죠. 좀 후원 자기 모임하고 도와달라 있죠. 예. 서명들 받고 네. 있고 이건 별로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광훈 세력과의 단절을 명확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예. 그리고 태영호는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는데요. 태영호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차이죠. 이제 첫 번째는 이진복 의원이 하지도 않은 말을 본인이 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두 번이나. 네. 이진복 정무수석이죠. 의원이 아니라. 네. 그 공천 언급한 적도 없고 일본 문제 언급한 적도 없는데 그걸 이제 내부 회의에서 했다고. 네. 공천 언급도 했고 일본 문제 언급도 했다고 자기 발언 유출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유출이 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관리 책임이 있죠. 그렇습니까? 관리 책임. 최고위원들도 이렇게 공천 때문에 이런 설화가 나온다, 이런 논란이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공천 두고 굉장히 긴장 상태입니까? 저도 뭐 공천을 어쨌든 제가 3번 받았잖아요. 네. 운에 맡겨야 돼요. 그건 뭐 뾰족한 정도가 없어요. 그래요? 예. 공천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친하면 친한 대로 공천 잘라라라고 또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크게 나오고 네. 대통령하고 멀수록 대통령 멀기 때문에 공천 안 된다 그러고 가까워도 공천 안 되고 멀어도 공천 안 되고 언제는 가까운 게 유리하고 언제는 먼 게 또 유리하고 막 그렇게 때도 있잖아요. 그게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공천은 내가 볼 때는 왕도가 없어요. 그래요? 검사 출신들이 많이 공천된다. 대통령실 출신들 약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대통령 지지율 이 정도면 아침에 어떤 인터뷰에서 말했는데 검사 공천 안 됩니다. 검사 공천 안 돼요? 대통령 지지율이 이 모양으로 계속 지속이 되면 대통령이 지지율 생각하나요? 그냥 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 지지율 고민하죠. 왜냐하면은 총선에서 망하면 네. 대통령이 통과시키고 싶은 법 통과 못 시키잖아요. 뭐 시키는데요. 총선 생각을 하겠죠. 이게 두 가지입니다. 네,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외교 안보는 네. 직진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뭐 한 수십 년, 100년 이런 대계를 설계하는 국가의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기가 좀 없다고 해서 막 대통령이 독특하고 그러면 인기 올라가겠죠. 근데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뭐 민주당 모 의원처럼 그런 가벼운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중국이랑 대차게 싸우면 인기 올라갑니다. 우리 국민 반중 지금 감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기 올라가기 위해서 국익을 훼손하는 네. 이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네. 저는 과거 정부에는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절대 그건 해서는 안 되고 대신에 국내 정책은 네. 민생을 잘 돌보는 네. 이런 건 해야 돼요. 민생 잘 돌봐야 되는데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 바뀌면 잘할 것이다 했는데 당대표 바뀌고 지금 최고위원들 설화 말고는 보인 게 없어요. 이게 이제 당원 100%의 후유증이죠. 그렇습니까? 예, 당원 100%라 하면은 왜냐면 네. 당원들 중에 민주당도 비슷한데 강경 정치색을 띤 분들이 대체로 당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경 우파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약간 극성 쪽으로 네.
치우치는 발언들이나 행보가 나오기 때문에 네.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네. 저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본인들이 뭐 자진 사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왜냐하면 뭐 그 당원권 징계 1년이 떨어져도 1년 지나면은 최고위원으로 복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1년 지나면 총선을 못 치르는데요. 본인은 총선은 못 치르지만 그렇다고 정치를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총선을 한 번 쉰다는 건 엄청난. 크죠. 네, 그죠. 크죠. 근데 이제 잘못하면 두 번 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뭐 보궐선거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예.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지면 끝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예. 돈봉투 사건. 돈봉투 사건은 어떻게 보고 싶습니까? 돈봉투 사건은 민주당에서 뭐 더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부에서 이제 박지원 그 전 원장이 네. 그 이름 나온 사람들 네네. 정도는 출당을 시키라고 했잖아요. 예. 준 사람 받은 사람 이름 나온 사람들. 그렇죠. 이제 당에서 강하게 대처할 때는 어송만으로 일단 당 나가 있어라. 네. 그리고 오역이 소명되면 들어와라. 예. 이런 경우가 꽤 자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돈봉투 여론이 악화되기 전에 민주당이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박수는 받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돈봉투 논란보다 이제 코인 논란으로 크지. 이어갔죠. 코인 안 그래도 소명자를 봤어요. 네. 김남국 의원이 오늘 그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9억이 더 생겼더라고요. 더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 팔아서 9억이 또. 생겼어요. 네네. 근데 그 돈은 전부 다 예금으로 들어갔어요. 예. 2021년, 22년 예금 상태로 있었고 예.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부동산에 한 7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고 나머지는 또 이제 예금 계좌에 있는데 네. 코인을 산 9억이 예. 어디서 났냐? 이 LG 디스플레이 팔아가지고 9억.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LG 코인을 한 9억 정도로 샀는데 네. 디스플레이 판 돈이 한 9억이거든요. 예. 그럼 9억으로 코인도 사고 똑같은 9억으로 은행도 예금을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해명이 꼬인 충돌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판 돈은 9억인데 이게 18억이 된 거예요. 코인 9억도 샀고 예금 9억도 입금을 했고 9억이 18억이 된 거예요. 지금요? 그 나머지 9억은 어디서 났냐는 거죠. 9억이 지금 떨어졌다 이건가요? 그렇죠. 9억이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명이 충돌하는 거예요. 자기 예금 계좌에 예. LG 디스플레이 판 돈 9억이 입금이 됐거든요. 그게 계좌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또 자기는 아니 그 돈으로 코인을 샀다고 했어요. 그럼 예금 계좌에서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빠지고 예금 계좌에 그대로 있어요. 제가 지금 그 해명을 정확하게 살펴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해명이 9억을 팔아서 무슨데요?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지금 저 코인을 샀다고 합니다. 해명을 했어요. 네. 9억. 그러면 예금 계좌에서 9억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예금 계좌 잔고는 9억이 그대로 있어요. 22년까지. 그렇습니까? 예. 코인을 21년에 샀거든요. 예. 그럼 예금 계좌 22년에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 9억이. 코인을 다시 현금으로 전환했으면. 네. 현금으로 전환 안 했다 그랬거든요. 이건 이제 해명을 제가 좀 살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이 가상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전 솔직히 이준석 말고는 못 들어봤고요. 예. 근데 아무튼 이번 기회에 예. 자발적으로 전원 공개하자고 여야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예. 국회의원 저것들은 몰래 정보 빼가지고 주식은 공개되니까 공개 안 되는 코인만 왕창 사두면서 부정축제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원 공개하고 예. 또 국회 사무처에서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예. 그건 여야 합의하면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기회에 그 가상화폐에 대한 그 명확한 좀 입법도 가이드라인 빨리 좀 해야 해야죠. 되고요. 재산 그렇죠. 공개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입법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국민들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다 팔아 제끼는 거 아니야? 네. 이거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일간에서는 왜 이준석 대표 코인으로 돈 번 거는 뭐라고 안 하고 왜 김남국만 그래 이렇게 얘기. 코인을 샀다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건 아니고 예. 그 코인 산 돈 네. 어디서 샀냐 이거죠. 네. 그 자금 그건 출처. 해명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금 출처가 지금 해명이 꼬인 거기 때문에 네. 김남국 의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해명도 자꾸 말이 안 되고. 네. 아무튼 국민들이 여기 관심이 여기로 넘어갔어요. 징계를 할 수 있을지, 국민의힘 돈봉투 사건,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어떻게 풀릴지, 하지만 코인 문제로 논란이 넘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 피로.